이번에는 비동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음, 일단 동차 방정식을 실제로 푸는 테크닉을 익히지 못했지만, 이 동차 방정식과 비동차 방정식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잘 알아본 건데, 사실은 비동차는 동차를 풀 줄 알면 비동차는 금방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지금 여기 나온 정의 4.1.6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비동차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한번 알아보면, 비동차라는 것은 이제 좌변에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결합이 돼 있고, 우변에 0이 아닌 함수가 있으면 이제 n개 기동차 선형 성미분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비동차 이제 미분 방정식인데, 요 비동차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하나의 해를 yp라고 하고, 그걸 특수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특별히 yp는 매개 변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죠. c1, ex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말고 그냥 파라미터 없이 이렇게 나타나거나, 또는 yp는 x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 비동차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라고 부르겠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의미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특수해라는, 자, 아무튼 이제 특수해라는 것은 굉장히 찾기 쉬운데, 직관적으로 어떤 함수를 하나 찾아가지고 여기 비동차 미분 방정식에 그냥 막 집어넣어서 만족한다. 그러면 하나 특수해 찾았어 라고 하고 특수해 하나 주머니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특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동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비동차 방정식은 이 비동차 방정식의 오른쪽에 우변에 0만 넣어주면 동차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비동차 방정식이고 동차 방정식인데,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의 하나를 만약에 우연히 찾았다고 하고, 동차 방정식의 일반에, 동차 방정식 일반에 어떻게 되었죠? 아까 이거의 기본 해집합으로 잘 구성된 C1, Y1, C2, Y2 이런 식으로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동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의 하나는 아닌데, 그럼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해는 뭘까?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해는 특수의 하나랑 동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더하면 이거는 비동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된다. 예, 모든 비동차 방정식의 해는 이런 형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게 일반해다라고 하는 게 정리 1.4.6의 명제입니다. 특별히 동차 방정식 일반해를 C를 붙이고 이것을 여함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yp를 특수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요. 라지 y를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는 것은, 일단 동차를 먼저 구한 다음에 동차의 일반해를 구하고, 거기에 비동차에 만족하는 특수의 하나만 찾아서 더해주면 비동차 일반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만족하는지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명. 일단 yp는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죠. 특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LD라는 선형 미분 연산자를 아까 이렇게 정리했죠. AN에 DN, N-1에 N-1, A1에 D, A0에 I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비동차 방정식, 이 비동차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비동차 방정식은 비동차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되면 L, Y는 GX라고 표현되고 동차 방정식은 LY는 0이라고 표현이 간단히 되죠. 그죠? 근데 가정에 의해서 지금 YP가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의 해니까 여기 방정식에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Y 대신에 YP를 대입하면 비동차 방정식을 만족한다. 해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더 해를, 특수해를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에 라지 Y라는 함수를 대입해도 비동차 방정식 해라면 만족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U라는 새로운 함수를 가지고 이제 Y라는 함수에서 YP라는 함수를 떼보겠습니다. 이걸 좀 간단히 해서 U는 Y 빼기 YP라고 한번 새로운 함수 U를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U라는 함수가 과연 무엇을 만족할 것인지 궁금해서 이 선형 연산자에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러면 U 대신에 이렇게 YP가 될 거고 선형 연산자의 선형성에 따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근데 라지 Y라는 것은 이 비동차 방정식의 하나의 해였기 때문에 GX를 만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YP도 역시 해였기 때문에 GX를 만족하죠. 근데 0이죠. 그럼 이걸 한번 이제 음미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Y라는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이 U라는 함수는 0을 만족하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U라는 함수를 L 했더니 0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U라는 함수는 UX라는 함수는 동차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만족했으니까. 동차 방정식을 만족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U라는 이 함수는 동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근데 동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일반에 이미 알고 있죠. 뭐죠? C1Y1, 2Y2, CNYN의 형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C1, C2, CN만 잘 결정해주면 U가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Y라는 게 뭐였냐면 U랑 YP를 쪽으로 넘기면 U랑 더하기 YP를 더한 거잖아요. 그죠? YP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위에서 요거를 동차 방정식의 일반에 이렇게 결합된 것을 여함수라고 부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건 약속입니다. 그냥 요만큼은 YC라고 하죠. YP라고 하자. 이렇게. 따라서 이 Y라는 것을 다시 한번 라지 Y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보면 뭐였냐. 라지 Y라는 것은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지만 하나의 해였죠. 그죠? 비동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이런 비동차 방정식의 해는 동차 방정식으로 구한 일반의 또는 여함수 그리고 비동차 방정식의 하나의 특수의 해를 더하면 비동차 방정식의 어떤 해든지 여기는 이제
하나의 특수해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모든 비동차 방정식의 해는 이런 형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 해는 다 이런 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해는 동차 방정식의 일반해와 비동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하나의 해만 발견하게 되면 그 미분 방정식, 비동차 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비동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지도 좀 아이디어가 좀 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비동차 방정식에서도 동차 방정식과 같이 중첩 원리라는 걸 만족합니다. 여기 되게 복잡하게 썼는데 좀 제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YP1이라는 어떤 특수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특수해는 위에서 주어진 이런 식을 만족하는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yp2라는 함수를 오른쪽 우변만 다른, 좌변은 정확하게 갖고 우변만 다른 이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yp라는 것을 y1p랑 y2p를 yg2를 더한 이 두 가지 특수해를 더한 새로운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는 무엇을 만족하냐면 yp1과 yp2가 되겠죠. 근데 선형성에 따라서 yp1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잘 보면 yp1이라는 것은 비동차 미분 방정식의 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만족하죠. 여기다가 yp1을 대입하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g1x가 나오고 요 부분은 g2x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yp라는 함수는 ly는 g1x, g2x라는 비동차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의 특수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를 한번 보죠. 예. 만약에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하나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3y는 6x2의 2x승 4x 빼기 5라는 비동차죠. 우변이 0이 아니니까 비동차 2개의 선형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것으로부터 두 개로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찢어볼 수 있습니다.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죠. 요만큼을 하나로 꾸리고 우변에 요만큼을 쥐어서 하나로 꾸린 두 개의 미분 방정식으로 나눠서 요 미분 방정식을 첫 번째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하나의 해를 구해보면 그것을 yp1이라고 구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동차 미분 방정식을 구해서 y2p라고 구했다고 치면 이 첫 번째 이렇게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특수에는 yp는 아래에서 구한 yp1과 yp2를 잘 더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에
요 yp라는 것을 요 주어진 미분 방식에 다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면 yp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면 되죠. 그럼 그거 대신에 요거를 넣어서 yp1, yp2의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yp1, yp2의 한 번 미분, yp1, yp2. yp 대신에 다 집어넣고요. ux2의 ex. 이걸 만족하면 특수해가 맞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분이라는 것은 숫자 미분이죠. 두 번. 그리고 각자 제곱 3yp 3yp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잘 모아보면 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요만큼이죠? 그게 그만큼은 모으면 6x의 exponential ex가 된다는 거 됐죠? 그죠? 또 하나, 둘, 셋 모으면 요만큼이죠? 요거 세 개를 세 개 항을 더하면 4x 빼기 5가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만족하죠? 그죠? 따라서 y는 주어진 요 미분 방정식의 ODE의 특수해가 된다는 거 대입해보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오면 비동차 방정식의 중첩 원리 별거 없습니다. 오른쪽에 굉장히 복잡한 어떤 식이 있으면 그걸 놔두고 풀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항들을 몇 개를 쪼개가지고 좀 단순한 비동차 몇 개를 여기 단순한 비동차 하나, 단순한 비동차 두 개를 각각 푼 다음에 특수해를 구해가지고 더해버리면 이 오른쪽에 복잡한 식을 가지는 비동차 방정식의 특수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첩 원리입니다.